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입니다. 최근에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특정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어이없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 헷갈리시는 부분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점점 더 세분화 및 제도화되고 있는 분리배출에 대한 기준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닭뼈, 계란 껍질, 과일 껍질 등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지,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지 헷갈렸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분리수거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하여 쓰레기 배출이 더욱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커스터피 봉지와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어버렸다가 지자체 청소행정과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닐은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 분리수거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자 봉지, 라면 봉지, 믹스커피 등도 비닐류의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와 라면을 먹고 훼손되거나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비닐류가 아닌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이와 같은 오염된 라면 봉지 등도 잘 씻어서 비닐류로 분리배출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회용 봉투나 에어캡, 세탁소 비닐 등도 모두 비닐류의 분리수거 대상이고 비닐에 음식물이나 오염물질이 묻어있으면 재활용이 어려워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여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떡볶이를 담은 비닐봉지의 경우 양념이 스며들어 씻기지 않게 되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이후에도 일반 쓰레기 봉투에 플라스틱이나 캔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섞어서 버린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규정된 용량보다 쓰레기를 더 많이 넣어서 입구를 테이프로 붙여버리는 경우나 지정된 시간, 장소, 요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많이들 헷갈리시는 페트병 같은 경우도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거나 내용물을 비우지 않고 배출할 경우 1차 적발 10만 원, 2차 적발 20만 원, 3차 적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많이 적발되는 사례 중 하나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류를 잘못하여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다가 단속에 적발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일반 쓰레기이고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이 섭취가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동물이 섭취가 가능한 것이라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 동물이 섭취가 불가능하다면 일반 쓰레기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그 대부분이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이 되는 만큼 일반 쓰레기와는 반드시 분리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과나 배껍질, 복숭아, 바나나 그리고 귤 껍질 등은 부드러워서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인 대파, 쪽파, 양파 등의 껍질이나 뿌리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각종 육류의 뼈와 달걀 껍질, 조개나 소라 같은 어패류의 껍데기, 그리고 곱게, 가재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 등은 딱딱하여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는데요. 몇 가지를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박이나 멜론의 껍질은 사과나 바나나 껍질과는 다르게 딱딱하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들은 예외입니다. 작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은 김치나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들은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하기가 어려워 일반 쓰레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김치나 소금으로 양념한 반찬 등을 물로 소금기를 씻어내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곰팡이가 피거나 상한 음식은 일반 또는 음식물 쓰레기 중 어디로 분류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상한 음식이니까 동물이 먹을 수 없을 테니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곰팡이가 피고 상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종류가 아닌 이상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100도씨 이상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대장균 등 병원균이 멸균된다고 합니다.
병원균 중 식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강한 아플라톡신도 100도씨에서 30분 그 이상의 시간을 가열하기 때문에 완전 멸균되고 악취 역시 700도에서 태워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난 외곽 지역에서 불법 소각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은 대기 오염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한 번 적발할 때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배출하는 쓰레기 규정은 앞으로 환경을 위해 더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올바른 분리수거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으니 조금은 까다롭더라도 오늘의 영상을 통해 내용을 숙지한다면 앞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